네, 92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전자는 제조와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구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용해서 문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파트 1, 일반 전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일반 전표를 띄우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자, 3월 21일이죠. 주식회사 SJ컴퍼니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영동물산으로 받은 약소금. 자,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바드럼을 얘기하는 거죠. 600만 원만큼을 SJ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했답니다. 자, 배서 양도가 여러분 뭐죠?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을 네가 받으라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즉, 바드럼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쉬운 문제이네요.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고, 그쵸? 대변에 600만 원만큼은 바드럼이 나가는 거고, 나머지 500은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겠죠. 자, 이 정도는 입력할 수 있으니까 바로 3월 21일 날로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는 SJ컴퍼니죠. 일단 뭐 컴퍼니라고 쓰시면 제일 빨라요. 자, 차변 얼마? 1100만 원이 감소하고 대변에 바드럼 주었으니까 바드럼 나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SJ컴퍼니가 아니죠. 누구? 영동물산한테 받은 걸 주었기 때문에 영동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하지만 1100만 원만큼은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600이 나간 거고 나머지 500은 내가 줄게 하면서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영업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이백인 30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나가죠. 그리고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이니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들어가죠. 이 정도는 이제 1급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4월 30일 날 대변에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은행에 맡겼어요. 얼마? 300. 그리고 차변에 확정급여형이니까 전부 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연금 운용자산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만약에 이 문제가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하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뭐죠? 그때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항상 두 개를 같이 공부하세요. 네, 3번입니다. 5월 12일 날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거래처인 상생유통에다가 외상매입금 4천만 원만큼 중에서 3,80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를 받았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은 거죠. 한마디로 갚았으니까 차변에 4천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 돈 주면 되는 건데 보통예금은 얼마? 3,800만 원만큼만 주었죠. 그럼 나머지 200은요. 갚지 말아요. 그럼 안 갚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채무면제이익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수준이 전부 다 전산회계 1급 수준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92회차 시험에서는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변에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하고 그렇죠? 그렇죠. 누구? 상생유통이 달리면 되는 거고요. 4천만 원만큼 감소했죠. 자, 대변에 돈 준다. 보통예금 나갑니다. 나간다 대변이죠? 얼마? 잠시만요. 이게 숫자가 왜 잘 안 가지? 그렇죠. 3,800 나갔고요. 200은 갚지 말아요. 돈 벌었네. 그럼 대변에 뭐다? 수익 발생,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조금 내릴까요? 자, 5월 25일 날 당사는 1주당 발행가액 4,000원이고요. 주식수가 5만 주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고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거는 이제 필기 하나 좀 할까요? 자, 우리 이 내용 알고 있죠? 자본거래 이익과 그 다음에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마저 상계한다. 알고 있죠? 자, 우리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는 증자이죠. 그 증자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증자를 했을 때 손실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무조건 분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 이익하고 서로 상계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감자의 경우에는요. 감자 차손은 그렇죠. 감자 차익하고 상계하면 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상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그러면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5만 장을 발행했죠. 5만 주니까 5만 장을 일단 발행을 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 알고 있죠? 그러면 이 5만 주를 어떻게 구하죠? 액면가하고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액면가가 여기에 5,000원 되어 있으니까 5만 주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5, 25, 2억 5천만 원만큼 대변에 이렇게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2억 5천만 원만큼의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얼마에 발행했다? 네, 발행가는 4,000원이에요. 그러면 4, 5, 20이니까 보통 예금이 2천만 원 들어온 거죠. 그럼 봐봐요. 나는 2억 5천만 원만큼의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로. 근데 들어온 돈은 2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이 아니죠. 2억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 2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큼을 손해보고 발행한 거죠. 그럼 원래는 이 5천만 원만큼의 이름은 뭐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맞는 거죠. 액면가보다 할인해가지고 발행했으니까. 그쵸? 근데 무조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증자일 현재 뭐가 있다고요?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자본거래 이익이 이미 2천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2천만 원 가지고 상처를 먼저 어떻게 한다? 메꾸어주고 나머지 3천만 원만큼을 이제 자본거래 손실로 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본거래 나오게 되면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는 거, 이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5월 25일로 가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해요. 얼마? 2억 5천만 원, 액면가. 이게 첫 번째 분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에 뭐? 돈 들어오는 거 분개하면 돼요. 보통 예금. 얼마? 얘는 2억이죠. 그래서 우리는 5천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본거래 이익이 이미 얼마가 2천이 있었기 때문에 차변에 일단 연고부터 말하자는 얘기죠. 상처에는 연고가 최고죠. 후시디? 마디카솔 이런 거. 자, 아무튼 간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먼저 상처를 메꾸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처는요. 더 이상 연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다. 상처로 남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네, 5번입니다. 자, 6월 15일 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 5천만 원이죠. 네, 전부 4,700만 원에 처분했고 주식 처분 수수료 3만 5천 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우리 필기 하나만 하자면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시의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지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 처분 손실이나 이익에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먼저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주식 나가죠. 장부가 얼마?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4,700에 이제 처분했으니까 차변에는 얼마? 원래는 4,700이 들어와야 되겠죠. 원래는. 그쵸?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짜리를 4,700에 팔았으니까 손실은 300이죠. 그럼 손실은 300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수수료가 4만 5천 원만큼을 빼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은 4,700이 들어온 게 아니고 4만 5천 원 뺀 나머지 얼마?
4,695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4,695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 원짜리를 4,700에 판 게 아니고 5천만 원짜리를 4,695만 5천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만 5천 원만큼이 손실에 더해져 가지고 결국은 차액 304만 5천 원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처분할 때는 수수료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처분가액에서 빼야지 얘를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6월 15일 날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나갔고요. 자, 얼마 나갔습니까? 5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오네요. 자, 얼마 들어왔다? 4,695만 5천 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304만 5천 원이 마이너스로 뜨니까 저를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는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걔가 나오면은 걔가 답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나오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도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나오면 그거 쓰면 되고, 혹시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없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나온다. 그러면 걔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엔터 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일반 점표 입력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파트 2 매매 주변표 입력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월 13일 날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대안에게 판매를 했죠. 판매 체크.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전자상환계안서를 발급하였으며 체크.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날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상환계안서 보니까 여기 전자제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순양단가, 공급가액, 그리고 전액 외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쉬운 거죠. 그러면은 6월 13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 세무이급은요. 전산회계 1급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뭐 어렵게 나오는 게 한두 개 정도 있겠지만은요. 거진 비슷하니까 전산회계 1급 실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선택은 일단 매출의 거세이니까 그쵸? 11번이고요. 품목은 누구입니까? 전자제품. 수량은 30개, 단가는 50만원 되겠죠. 공급가 1,500만원에 세액은 150이고요. 거래처는 대한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환계안서니까 1번 체크해야 되고요. 분개는 다음 달 말날 주기로 했다는 얘기니까 외상이죠. 전액 외상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1,500만원, 부가세 수금 150만원 분개 잘 돼 있고요. 차변의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까지 잘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25일 날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자, 구입을 했죠. 체크.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자, 카드에 체크. 그러면 구입하고 카드죠. 그리고 책상은 부가세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과세 품목이겠죠? 그러면 매입에 카드 과세로 가면 되겠죠. 자, 7월 25일로 가겠습니다. 매입의 카드 과세가 몇 번이죠? 57번이네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책상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수량과 단가는 없고 그냥 금액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 포함해가지고요. 220만원 돼 있죠. 그쵸? 220만원 적어보세요. 알고 있죠? 네, 카드는 220만원 적으면은 200에 20만원 잘라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카이마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커서가 여기로 오는데 이때는 그냥 카드 회사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무카드에다가 엔터 치면 되고,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내가 구입한 게 원재는 왔습니까? 아니죠. 책상을 구입한 거죠? 그러면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라고 하는 것은 외상이니까 돈을 안 준 거죠. 안 준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세무카드이니까 이게 카드 거래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으로 이제 갈 건데, 자, 9월 15일입니다. 생산 부문의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을 했고, 자, 매입 동그라미 또는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세관계안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 돼 있죠. 30만원만큼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주었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줄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5일 날에 매입하고 세관계안서니까 당연히 몇 번입니까? 그렇죠. 매입의 과세 51번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죠. 자, 아무도 네, 의심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이거 과세가 아니죠. 왜요? 자, 이렇게 시험 칠 때 있잖아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쌤처럼 이렇게 실수합니다. 불공이죠. 왜? 얘는 매입하고 세관계안서를 받아왔는데 네, 생산 부분에 매입 거래처에다 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접대비니까 불공입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들은 다 불공하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 혼자 일하고 있다. 그렇죠? 네.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자, 붙자고 네, 제가 이렇게 또 한 거니까. 자,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네, 15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네, 15만 원 되겠습니다. 네, 세무수업이 참 딱딱해요. 그렇죠? 딱딱하게 할 때마다 좀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서로가 또 이렇게 안 보이니까 네, 어떤 또 쌤이 또 개그를 좀 이렇게 좀 쓸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썰렁합니다. 네. 자, 영선으로 이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F2 누르고 접대비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분계는 대금 중 돼 있죠. 여러분, 대금 중 돼 있으면요, 그냥 혼합 가시면 돼요. 차변에 원재료 아니죠? 네, 접대했으니까 접대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고 생산부의 거래처에다가 접대한 거니까 500번대 원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3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금 되겠죠. 장사는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겠죠. 미지급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하게 되면은요,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줍니다. 둘 다 복수 정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승급쌤, 그러면 미지급 비용하고 미지급금은 차이가 없는 겁니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미지급 비용은 이제 결산분기에서 우리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배웠죠. 그쵸? 결산 분기할 때, 결산 정리할 때 있죠. 그때 이제 미지급 비용을 많이 씁니다. 원래는 이제 그때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분계할 때 혹시나 비용을 미지급하게 되면요. 그때는 비용도 미지급 비용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건물 같은 그런 이제 자산들을 구입을 했어요. 그때 돈을 안 주었다. 그때는 미지급금만 써야 돼요. 그때는 미지급 비용이 아니에요. 왜? 책상하고 건물은 비품하고 건물이니까 그냥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비용이 아니죠. 그때는 미지급 비용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미지급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언제 쓰인다? 결산 때 쓰이는데 이제 평소에도 혹시 비용을 안 주었다면은 그때도 미지급 비용까지는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물어보길래 쌤이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만 쓰세요. 아시겠죠? 평소에는 그냥 뭐다? 미지급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9월 22일 날에 당사의 보통용 계좌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랍니다. 그쵸?
별도의 세원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았으며 증빙도 안 줬다. 그렇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별표죠. 자, 이렇게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은 진짜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자,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게 그 제품을 판 거는 맞는 거죠. 판매한 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제 이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였죠. 그렇죠? 일단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판매로 잡고 이제 부가세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증빙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별도의 증빙을 주었단 말은 안 나와있죠.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9월 22일 날에 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매출에 증빙을 주지 않았으니까 검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을 받았으니까 제품이라고 등록을 적으시면 되고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죠? 잠 적어봅시다. 110만 원. 그럼 얘도 이제 카드처럼 잘라지는 거 알고 있죠? 100만 원에 10만 원. 자, 거래처는 김길동이고요. 문제에서는 뭐 거래처를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안 적어도 되는데 뭐 나온다면은 적어주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안 적어도 괜찮고요. 자, 분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별은 뭐다? 보통예금. 그럼 혼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지금 확인되었으니까 분기하면 되는 거고 부가세 내야 되니까 부가세 수금 분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돈 들어온 게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뭡니까 이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그쵸? 뭐 입금되어 확인한다. 뭐 이런 이상한 문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9월 28일 날에 당사는 원재료 5천만 원과 부가세 500만 원을 진행상사에서 매입을 했답니다.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은 보통예금 주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답니다. 자, 우리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세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구입한 거는 원재료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만 빼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맞죠? 4번 문제도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냥 좀 말을 좀 꼬아서 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쌤이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자, 9월 28일 날에 일단 매입에 세원계산서니까 몇 번? 51번 과세가 되는 거고 품목은 원재로 들어오는 거죠. 금액은 5천만 원에 부가세가 500이고 그 다음에 진행상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에 체크하죠. 네. 분배는 대금 중이니까 또 혼합. 그리고 차변에 원재로 들어온 게 맞나요? 맞나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금이고 자, 대변에 돈 주자. 첫째, 보통예금 나갔네요. 얼마? 1,500 나갔고 그러면 4천만 원만큼은 어떻게 줄래? 하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근데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쓰면 되겠죠. 영업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 4천만 원 적어주시고 거래처는 진행상사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매매천표도 입력을 했고요. 자, 매매천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쵸? 뭐 4번만 조금 이제 사람 좀 헷갈리게 그쵸? 좀 말을 좀 꼬아놨죠. 그거 외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예. 1급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3번 부가세 신고로 가야 되는데 요건 쌤이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문제 4번 자, 결산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결산 문제 풀 건데요. 문제 풀이 앞서 결산 문제 푸는 순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퍼스트 수동 분계 먼저 하시면 되고 세컨드 자동 분계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자, 수동 분계는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 입력 후 전표 추가하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분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과 수동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은 누가 있느냐? 5가지.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셔야 됩니다.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 분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리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고 자, 수동과 자동을 먼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쭉 한번 스캔해 보시면은요. 1번은 네, 수동이죠. 자, 2번은요. 2번도 수동이죠. 자, 3번은요. 3번 자동입니다. 그쵸? 자, 3번은 왜 자동입니까? 예, 기말 재고. 이게 포인트죠.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기말 재고. 여기 자동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대손이라 나와 있죠? 대손 추정하는 거. 이게 키워드죠. 자동입니다. 5번은 자, 무형자산에 대한 이거 삼각이죠. 맞죠? 삼각도 쌤이 자동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 이제 3번, 4번, 5번은 자동이고 1번, 2번이 수동이니까 1번, 2번 먼저 풀이하고 그 다음에 3, 4, 5를 풀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업사원의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7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7월 1일이에요.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 후에 비용 처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자, 이 보험료가 1,000만 원인데 가입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즉 차기 6월 말까지죠. 근데 우리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니까 당연히 단기분만 비용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우리 문제를 보죠. 자, 보험료를 우리가 가입할 당시에 보통예금으로 이제 이체 후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답이 아니죠. 7월 1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1,000만 원이니까 전부 다 비용으로 잡고 보통예금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우리 경리가. 근데 이제 비용과 수익은 발생 중이니까 정확한 단기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분을 구해보면은 자, 이게 1,000만 원 돼 있죠. 그럼 이 1,000만 원이 전부 다 단기분이냐? 아니에요. 7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단기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정확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식은 1,000만 원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다음 연도 6월 달까지라는 얘기는 12개월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한다? 12분의. 근데 단기분은 7월 달부터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 8, 9, 10, 11, 12니까 6개월이네요.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니까 500만 원 나오는 거죠. 결국은 500만 원이 정확한 단계의 보험료예요. 근데 우리 경리는 보험료를 1,000만 잡았으니까 이 1,000만 원에서 500을 빼는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날의 정답은 보험료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단기분이 아니고 내년 거니까 단기 500 놔두고 내년 거 500을 뺀 다음에 이 500만 원만큼은 내년 거를 미리 주었으니까 선급 비용이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 전표 12월 말날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분개하자면 차변은 뭐다? 네, 선급 비용이죠. 너무 많이 주었다는 얘기죠. 내년 거를. 자, 얼마를 주었습니까? 500만 원만큼을 주었고 이만큼을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에서 소멸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영업사원 차량에 대한 보험료니까 결국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쓰셔야 되고요. 그럼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500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끝이 났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7월 1일 날에 보통예금을 우리가 1,000만 원 주었죠. 근데 우리 경리가 이걸 어떻게 했다? 선급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요.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나오면은 이 문제가 답이지만 이게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선급 비용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분개할까요? 당연하죠. 일단 단기의 보험료를 구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던 자산 처리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단기의 보험료만 정확히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의 보험료는 500만 원이 맞는 거죠. 그쵸 여러분? 예.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500을 빼주고 성비용 처리했지만 얘는 비용을 한 개도 잡지 않았죠. 그럼 결국 이때는 정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산 문제가. 비용을 잡지 않았으니까 얘는 비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500이 되는 거고 미안하지만 500만 원만큼은 단기분이다. 선급이 아니다. 그래서 선급에서 500만 원 빼주겠다 해가지고 대변에 500만 원 선급 비용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렇게 비용 처리법과 자산 처리법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010년 9월 1일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했습니다.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이자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그날에 함께 1년 후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2억 원 빌렸고 연간 3% 이자 주기로 했는데 그 이자를 만기인 다음 연도에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 경리는 이자 비용을 분개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이자 비용을 구해가지고 그 이자 비용을 결산 분개로 회계 처리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럼 일단 먼저 이자를 구해야 돼요. 자, 이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2억 빌렸죠. 연 3%죠. 그러면 2억에 3%면 1년간 600만 원이죠? 그럼 600만 원만큼의 이자 비용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단기분은 600이 아니죠. 왜? 9월 1일 날에 빌렸으니까 9월 1일부터 단기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즉 발생 주의에 의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단기분의 이자 비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2분의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빌린 날부터 2분도 끝나는 12월 말까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억 원 곱하기 3%면 600이고 600 곱하기 12분의 9, 10, 11, 10이니까 4개월이죠. 12분의 4 곱하면은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이 단기에 진짜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분개해야 되는데 왜 분개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왜 분개 안 했을까? 돈을 안 줬으니까 우리 경리가 분개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일단 뭐다? 발생했으면 비용으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2월 말날에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200. 대변에 안 주었으니까 이자급 비용 200.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전표 수동 분개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또 분개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방금 구했던 200 분개하고 얘는 내년에 줄 거니까 지금 안 주었죠.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다 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는 자동이었죠. 자, 당사가 기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고요.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정품, 기말 제품까지 나와 있는데 야, 여기까지만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 정보에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일단 잠시 후에 설명하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들을 그냥 바로 넣읍시다. 아시겠죠? 입력을 합시다. 입력하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세팅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원재료부터 한번 입력해 보죠. 자, 기말 원재료가 얼마? 150. 자, 기말 정품은요, 여기 있죠? 자, 630.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기말 제품은 650.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원재료에다가 태클을 걸고 있죠. 자, 어떻게?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이 운송 중이랍니다. 근데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우리 회사가 이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우리 회사가 매입자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매입자이니까 원재료 매입을 했는데 이게 운송 중이라는 얘기는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 회사의 재고에다가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조건을 봐야 되겠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내가 해외에 있는 국가한테 원재료 매입할 때 배에다가 실어주면은 그거 내 거 할게 그 얘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얘기는 배에다가 실어주기만 하면은 모든 거래가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배에다 싣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원재료는 내 거예요. 내 건데 얘가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공장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재고거든요. 그럼 얘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50만 원에다가 얼마를요?
그렇죠. 194만 원 더해가지고, 자, 합이 얼마입니까? 344만 원이죠? 그래서 344만 원만큼을 이제 금액을 여기다 어떻게 한다? 예,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150인데 여기다가 194만 원만큼을 더 넣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344만 원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당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적성품인데, 여러분, 적성품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달라고 맡긴 거죠. 자, 우리 회사가 출판사라면은 누구한테? 교문고한테 맡기면서 판매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맡겼는데, 그 교문고, 즉, 수탁업자가 아직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쵸? 그러면은, 교문고의 그 책 진열대 위에 지금 현재 우리 재고가 지금 현재 올려져 있겠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럼 그거 이제 누구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650만 원에서 아직까지 이 수탁업자가 판매하지 못한 요 재고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기말 재고로 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 제품은요, 650과 485만 원 더해가지고 1135만 원만큼을 또 고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 제품이 어디 갔죠? 예,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485만 원만큼 더하자. 그래서 1135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별 얘기 없으니까 3번은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결산 현재 외상물 추금 잔액에 대하여 1%만큼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한다. 네, 당연히 뭡니까? 결산자료 입력하면 되겠죠. 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을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우리 어차피 뭐 결산자료 입력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손상각 하셔가지고요. 자, 외상물 추금만 이제 조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물 추금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돼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문제에서 풀이하라고 한 적 없기 때문에 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은요, 이건 수동이죠. 왜요? 이게 환입이잖아, 환입. 여러분, 우리 외상물 추금이라든지 이런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요, 반드시 채권의 잔액에서, 여기 채권의 잔액이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대손율 1% 곱해가지고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플러스가 나오면은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반영하게 되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요, 이때는 우리가 수동으로 가가지고 차변에 뭐 대손충당금을 이때는 오히려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죠.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환입이 발생했으니까 140만 600원 이렇게 분개하고 대변에 이 아이를 대손충당금, 잠시만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게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쵸? 원래는 이거를 이제 써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제 차감 비용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조건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서 그냥 전표 추가를 하래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동으로 분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뜬 상태에서 결산 반영으로 이렇게 추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직접 빼주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문제는 그냥 전부 추가라고 했으니까 전부 추가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영업권에 대한 생각인데요. 자,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 무형자산이 3천만 원 있었죠. 그쵸? 자, 이 영업권은 근데 이거는 단기 5월 20일 날에 취득을 한 거죠. 정기가 아니고 이번 연도에 새롭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기로 했고 상각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정액법, 종율법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더라도 무형자산은 뭐다? 그렇죠. 무조건 정액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쌤이 이게 필기해놨는데 당귀에 취득한 자산의 생각비는요. 당연히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똑같이 월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액법 공식은 이제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니까 자 산식에 대입하면은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5년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600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무형자산을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사용했다면은요 당연히 600이 답이에요. 근데 5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식은 곱하기 12분의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5월 20일 날 취득했다 할지라도 5월 1일 날 취득하던 20일 날 취득하던 31일 날에 취득하던 상관없어요. 그냥 5월 달에 취득을 했다면요. 무조건 5월 달부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미만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월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12분의 5, 6, 7, 8, 9, 10, 11, 12 8개월 해서 네, 40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400만 원만큼을 여러분들은 결산자로 입력해 판매비와 관리비에 6번에 있는 무형자산을 가셔가지고 영업권에다가 방금 얼마였죠? 400이죠? 네, 400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 공개는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위에 뭐다? 네,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분개 완료되었으니까 이상으로 ESC 빠져나오시면 전산이 알아서 분개를 다 해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5분까지 문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는 부가세하고 원천징수 자, 두 가지에 대한 실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